안녕하십니까. 저는 투비소프트에서 사용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김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넥사크로 N에 추가된 로우코드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진행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로우코드 플랫폼의 시장 현황과 저희 투비소프트가 생각하고 있는 로우코드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개발되어진 로우코드 기능은 무엇인지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매체를 통해서 들어보셨던 것처럼 로우코드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PNS 인텔리전스에서는 매년 4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2024년도까지 약 520억 달러에 해당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트너에서는 2025년도까지 약 70%의 앱이 로우코드 플랫폼으로 개발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로우코드 기반을 위해서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로우코드 플랫폼들이 탄생을 하고 있죠. 아마 지금 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이 로우코드 제품들을 사용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도입을 검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저희 IT 환경에 굉장히 밀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런 이슈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투비소프트는 이번 넥사크로 N에 로우코드 플랫폼 기능을 탑재하여서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리된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어렵게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굉장히 복잡한 조작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오히려 전문 개발자가 개발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가급적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블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는 모델이라는 정보로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 모델에 대한 정보를 가져다가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뷰라는 모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되어진 화면은 컨트롤러라는 기능을 통해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러닝 커브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우는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개발하는 데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데이터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기존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이라는 구조를 사용을 했는데요. 모델을 표현을 할 때 필드를 정의하고 거기에 레이블을 추가하고 표현할 컴포넌트를 표현하기 위한 필드 타입을 정의하는 형태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뷰나 컨트롤러를 사용할 때에는 쉬운 설정을 하기 위한 위자드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기능을 사용할 때 복잡한 설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위자드를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서 설정하는 형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발자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개발자는 이미 해야 될 역할들이 많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부담을 제공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힘들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미리 제공된 기능을 에셋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개발자가 별도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뷰의 경우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에셋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표현하는 버튼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버튼 뷰를, 그리고 조회 조건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서치 뷰, 그리고 입력하는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프리폼 뷰와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그리드 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액션 같은 경우에는 3가지 형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한 트랜잭션 액션과 팝업 형태를 처리하기 위한 팝업 액션, 그리고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한 메시지 액션, 이렇게 기본적인 액션에 대한 3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공되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뿐만 아니라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설정 정보를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컴포넌트의 사이즈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컴포넌트의 간격, 그리고 CSS 클래스를 설정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잡한 화면을 표현하기 위한 레이아웃 처리하는 기능도 같이 포함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활용을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우코드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미 완성되어진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아니면 그 모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코드들에 대한 화이트박스 코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코드들을 모두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들을 수정을 하거나 직접 구현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제공하는 에셋 중에서 뷰와 액션들을 구성하는 것을 미리 보기 형태로 보고 있는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드들이 전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새로운 모듈을 만들고자 하신다면 이 해당하는 기능들을 가져다가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로우 코드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서 노코드 시장의 환경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 기능에 해당하는 코어 기능을 제공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에셋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에셋들을 확장해서 여러 가지 기능 활용들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할 때 좀 더 사용성을 좋게 하기 위한 노력들도 지속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일반 노코드 환경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노코드 기능을 사용할 때에는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개발 도구 또한 같이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실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개발 도구인 넥사크로 스튜디오 화면입니다. 이 넥사크로 개발 도구를 통해서 두 개의 화면을 만들어 볼 건데요. 데이터를 조회해서 확인하기 위한 조회 화면과 입력하기 위한 팝업 화면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화면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뷰를 배치해서 사용을 할 건데요. 상단에 조회 조건 영역을 사용하기 위한 뷰와 그 밑에 공통 버튼 영역을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밑에는 리스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그리드 뷰를 배치하고 하단에 페이징 처리를 하기 위한 뷰를 배치할 겁니다. 뷰는 컴포넌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셨던 컴포넌트처럼 화면에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퍼티를 설정하거나 이벤트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뷰에 대한 영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뷰 컴포넌트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사용했었던 디비전 컴포넌트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해서 화면을 좀 배치를 다시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배치할 때에는 저희가 디자인 모드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모드를 통해서 뷰에 대한 정보를 좀 더 확인할 수 있고 또 뷰와 연결된 모델이나 아니면 컨트롤러들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 창을 제공합니다. 화면의 컴포넌트들을 좀 더 위치를 재조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뷰 컴포넌트 배치를 끝냈고요. 이제 컴포넌트를 구성하기 위해 모델을 연결을 할 건데요. 연결하는 작업은 오른쪽에 보시는 퀵 코드라는 패널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뷰 템플릿이라던가 액션에 대한 에셋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공통 버튼들을 사용하기 위한 버튼 정보들을 담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페이징 처리할 때 버튼을 표현하기 위한 모델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조회 조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모델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모델들도 만들어 놨고요. 이런 모델들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뷰 컴포넌트에 배치하게 되면 위자드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 위자드를 통해서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저는 조회 조건을 만들 거기 때문에 조회 조건에 해당하는 뷰를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각 필드마다 설정할 수 있는 설정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를 어떤 것으로 표현할지라던가 아니면 컴포넌트의 각각의 사이즈, CSS 클래스를 정의하는 등의 작업을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회 조건으로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표현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설정할 거고요. 추가적인 뷰에 대한 기본 설정들도 여기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니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만들어져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버튼 쪽도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통 버튼 중에 확인, 취소를 뺀 나머지 필드들을 사용을 할 거고요. 뷰의 형태는 버튼 형태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버튼마다 CSS 클래스를 별도로 적용하기 위해 이렇게 설정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버튼은 오른쪽에 정렬돼서 표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뷰에 대한 설정도 하나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버튼 영역 부분도 만들어졌죠. 이젠 그리드 영역도 한번 추가해 볼 건데요. 데이터 모델을 가져다가 연결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리드 형태의 뷰 타입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선택된 뷰에 대한 미리 보기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리드 형태로 선택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설정들은 기본 설정으로 설정을 해서 추가적인 작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드도 만들었고요. 하단에 이제 페이징 처리하기 위한 버튼도 배치할 건데요. 미리 만들어 놓은 모델을 가져다가 연결을 하고요. 뷰에 대한 형태는 버튼 형태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버튼의 사이즈를 좀 변경도 해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필드의 위드나 헤이트 값을 변경해서 각각 버튼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요. CSS 클래스를 적용해서 버튼에 대한 클래스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인, 피니쉬 하게 되면 버튼들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왼쪽으로 정렬되어 있는데 지금 바꿔서 얘를 센터로 정렬되도록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화면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도 똑같이 위젯 화면을 통해서 필요한 설정만 변경하게 되면 바로 적용되게끔 됩니다. 리스트 화면은 모두 다 만들었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입력하는 화면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하나 더 추가를 할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워크 형태의 화면을 하나 더 만들고요. 여기에는 뷰를 2개를 배치를 할 겁니다. 상단에는 입력 화면이 표현될 수 있는 프리폼 뷰를 배치를 할 거고요. 하단에는 확인 취소하는 버튼을 배치해서 팝업 형태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컴포넌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즈도 다시 조절을 좀 하고요. 뷰를 하나 더 추가해서 하단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정보를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디자인 모드를 바꿔서 실행도 한번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배치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모델을 또 연결을 해봐야 되겠죠? 모델 정보는 앞에서 그리드에 연결했던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가 입력 포맷을 만들어 볼 겁니다. 우선은 아이디도 좀 변경을 하고요.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한 아이디도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하단에 있는 버튼 영역부터 해볼까요? 공통 버튼 영역 중에서 확인 취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에 대한 CSS 클래스도 별도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은 가운데 정렬을 해서 표현하도록 할 거고요. 버튼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 포맷도 한번 만들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드의 포맷과 동일한 것을 가져다 사용을 하고요. 화면에 표현되는 방식만 일반 그냥 입력 포맷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입력 포맷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리스트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형태로 구성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안에 있는 속성들을 좀 변경을 하고요. 복잡한 UI를 표현하기 위해서 포맷에 대한 설정도 바꿔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맷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레이아웃 기능에 해당하는데요. 웹에서 보면 그 테이블 형태로 구성하는 것처럼 화면을 셀 형태로 구분을 하고 그 안에 필드를 배치해서 화면을 좀 더 복잡하게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드를 사용할 때 쓰는 컨텐츠 에디터를 좀 더 단순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입력하는 화면도 다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화면은 2개를 다 만들었고요. 여기에 추가로 기능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것은 액션을 선택하면 여기에 3개의 액션을 확인할 수 있고요.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해 트랜잭션 액션을 연결하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연결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트랜잭션 액션에 대한 설정을 할 건데요. 설정하는 속성들은 저희가 기본 제공하고 있는 트랜잭션
함수와 동일한 속성을 디자인 화면에서 설정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아이디와 서비스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URL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인풋으로 보낼 데이터셋과 아웃풋으로 받을 데이터셋을 설정합니다. 이때에는 각 뷰마다 뷰의 데이터셋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셋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조회해야 하는 것도 작업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데이터가 조회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보시게 되면 이쪽에 액션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비저블 오브젝트 쪽에 이렇게 액션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수정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하는 내역을 보고서 수정할 수도 있겠죠. 실행해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회하는 거는 다 했고요. 이제 팝업 화면을 호출하기 위해 팝업 액션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는 방식은 동일한 형태인데요. 안에 입력하는 속성들만 좀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팝업 화면을 선택하고요. 팝업은 모달이나 모달 리스트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팝업을 설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옵션들도 제공하는 걸 볼 수 있고, 네, 저장을 하고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신규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화면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시지 처리하는 것도 한번 해볼 건데요. 메시지 액션을 가져다가 삭제 버튼 클릭했을 때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창이 열리도록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액션을 연결을 하고요. 메시지 영역에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입력하고 저는 확인 취소를 할 거기 때문에 알럿 형태로 호출되는 것이 아니라 컨펌으로 호출될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메시지까지도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실행을 해서 작업된 결과를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네, 조회도 됐고요.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알럿 창이 실행이 되고 확인, 취소를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메시지만 호출이 되는데요. 이 메시지에다가 스크립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액션을 직접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개발자가 직접 코딩을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어차피 액션이라는 것이 컴포넌트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컴포넌트의 프로퍼티나 이벤트들을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액션의 onSuccess 이벤트에 스크립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사용했었던 방식 그대로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 선택되어 있는 로우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는 로직을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일반 개발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 삭제 동작도 이루어지는지 한번 실행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조회를 하고요. 팝업도 호출이 되고 삭제를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메시지가 호출될 것이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현재 선택되어진 데이터가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눌렀을 때는 on 에러 이벤트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화면을 만들고 기능을 정의하는 것까지 다 작업을 해봤는데요. 별도의 코딩 없이도 쉽게 작업할 수 있고 또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이것으로 시연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코드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환경을 적용하기 위해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이죠. 저희 투비소프트는 넥사크로 N을 통해 로우 코드 기능을 제공하고 로우 코드 개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우 코드 시장뿐만 아니라 노코드 환경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내용들은 저희 플레인 넥사크를 통해서 제공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더 많은 정보들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